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오늘은 6월에 발표된 핵심적인 경제 지표들을 근거로 제가 중장기적인 경제 흐름을 알아볼 거고요. 그러니까 중기와 장기적, 그리고 우리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인 힌트들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 단기 전망이 궁금하다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단기 전망은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 상단에 이 카드 또는 영상 맨 마지막에 링크 타고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제조업의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수라고 합니다. 미국의 약 400개 이상의 기업에 설문조사를 해서 제조업의 상황을 평가하는데요. 경기 흐름을 판단하기 굉장히 용이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지난 금융위기를 포함해서 2012년 유럽위기, 그리고 2016년에 중국발 부채위기도 있었고 2020년 코로나도 있었죠. 근데 이런 것이 터질 때 또는 그 이전에 그림처럼 ISM 제조업 지수가 하락을 하고 또는 50 이하의 수축 국면에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미국의 경제 흐름을 판단하기 굉장히 좋은 지표고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제조업 수출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반도체 등 이렇게 중간재를 생산하는 이런 국가들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ISM 제조업 지수와 주식시장의 상관계수가 높은데요. 그림을 봐야지 이해가 쉽죠. 네. 그림의 푸른 선이 ISM 제조업 지수고 검은 선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인데요. 장기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죠. 그리고 여기에 코스피를 대입해보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과 코스피 상승률이 또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그림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구간에 특히 우리나라의 코스피 상승률이 높다는 부분,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구간에 우리나라 코스피를 포함해서 코스닥에 투자하면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를 적절히 활용하시면은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발표된 6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수는 어떤가? 결론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61.2%인데요. 거의 역사적인 고점 부분에 있어요. 제조업 경기가 아주 좋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면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코스피도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간이고요. 반면에 향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조업이 피크를 찍고 하락하는 구간에는 그때는 또 잠시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서 특히 수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둔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아주 좋고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 주식 투자를 할 땐 항상 모든 지표가 좋을 때 피크를 찍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지레 겁먹고 전부 매도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매달 이 ISM 제조업 PMI 구매관리자 지수를 계속 확인하고, 만약에 이게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잠시 쉬어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대응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죠. 제가 그런 때는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흐름이 그러했으니까 확률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를 계속 누르시라 이 말이고요. 물론 ISM 제조업 지수가 잘 안 맞는다 이런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좀 스피드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그림처럼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죠. 미국의 GDP 내에서 제조업에 가지는 부가가치 비중이 계속 낮아지면서 과연 미국에서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의 경기를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벌써 10년 전에도 한 13% 이하였고 지금 11%니까요. 하지만 그 반대죠. 제조업을 뺀 나머지 서비스업의 상당 부분이 이런 자본재 투자라든가 소비 부분이 어쨌든 제조업과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여전히 경기를 잘 반영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음식점 등 이런 서비스업에서 이제 장사가 좀 잘 될 조짐이 보이면 이제 경쟁 업체들이 또 생기죠.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업체는 또 의자나 테이블, 후라이팬이라도 그런 기본적인 생산 도구가 필요하겠죠. 일단 이런 것들도 제조업 기업들이 만드니까 생산 및 투자에 반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설명도 한번 들어보실 수 있고 제가 자주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예측까지 하고 미래를 전망해야 어디 가서 경제지표 좀 살펴보는 사람이다, 이게 자랑질도 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한 걸음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끔 저 영상 보시면서 필기하시고 외우시고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어차피 제가 매달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제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드리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사실 안 그래도 우리가 회사에서 공부하고 아니면 생업하느라고 공부하고 외울 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거 외우고 보면서 기운 빼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자기 전에 아니면 다른 거 하면서 틀어놓고 들으시면 그냥 내가 힘들게 경제지표 찾아가면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필요 없이 다 쉽게 체크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린다.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거의 최고의 활용입니다. 뇌를 조금 쉬게 하시라 이거죠. 지금 그림이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 지표가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전미 공급자 협회, 요걸 약자로 ISM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발표하는 ISM 제조업 지수가 한 가지 설문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죠. 요거를 읽어드리면은 붉은색 박스인데요. 제조업의 신규 주문, 제조업 생산, 고용, 배송, 지연, 재고, 코스터머 재고, 또 가격, 그리고 배송되지 않은 제품, 신규 수출 주문, 그리고 수입, 이런 지표를 종합해서 ISM 제조업 지수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벌써 영어 막 나오고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실 수 있지만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주 쉬워요.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핵심적인 부분 먼저 추려보면 우선 그림의 신규 주문이 가장 중요한데요. ISM 제조업 신규 주문은 현재 67%로 상당히 좋습니다. 대체 신규 주문이 이렇게 왜 중요하냐? 주문량을 많이 받아놓으면 기업들이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상 신규 주문 지표는 이 제조업 전체에 선행하는 지표가 신규 주문 지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신규 주문이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조업 경기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일단 신규 주문 지수 굉장히 좋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막상 신규 주문 굉장히 많은데 실제 그림의 제조업 생산은 지금 약간 좀 감소를 하고 있죠. 대체 신규 주문이 이렇게 많은데 생산이 감소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ISM 제조업 운송 지연 지수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운송 지연이 엄청나게 느려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해운운임, 항공운임이 오르는 이유도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기업들에서 제품을 더 빠르게 보내고 싶은 기업들은 많은데 지금 막상 배, 항공, 트럭 등 이렇게 운송 수단이 부족해가지고 운송이 지연되다 보니까 보내기 어렵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고객 재고도 낮아지는 게 이해가 되죠. 주문을 해놓고 생산업체에서 배송이 늦어지니까 당연히 도매업체건 소매업체건 고객사들의 재고도 지금 잘 팔리니까 감소하는 게 당연하겠죠. 이런 판국에 지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림처럼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제품이 잘 배송이 안 되니까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SM 제조업 가격 지수도 지금 88%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배송이 지연되다 보니까 제조업의 신규 수출도 당연히 지지부진하겠죠. 해운, 항공 구하기 굉장히 어렵고 요금도 비싸고 지연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수입 지표도 당연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미국의 고용에는 현재 구조적인 문제도 그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미국의 기업들의 구직 지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림처럼 제조업 고용 지수가 50.9로 계속 둔화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원인 때문에 이러냐면 사람들이 나가서 일해서 버는 금액과 그냥 집에서 실업수당 받으면서 노는 금액과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이참에 그냥 실업수당 나오니까 그냥 집에서 쉬는 거죠. 일하려는 사람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표되는 고용지수의 하락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실물 경기가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고용이 나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의 경우에는 소비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제조업에서 고용을 줄여가지고 고용지수가 나빠지는데 지금은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라서 제조업, 생산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미연준이 테이퍼링을 미루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업수당을 줄이고 테이퍼링을 좀 더 서두를 수도 있겠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국 ISM 제조업 지수의 아주 세부적인 지표를 전부 다 확인하면서 지금 미국의 제조업의 현실을 그대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 현실을 알았으니까 조심스럽게 미래도 전망해 볼 수 있겠죠. 일단 핵심적인 문제는 살펴본 대로 운송의 지연이죠. 이 문제가 하반기 해결되어야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일단 육상 운송은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 현재 수급이 딸려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해결이 돼야 되고 해상 운송은 현재 IMO 2023으로 선박 공급이 더 타이트해질지도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배가 공급되려고 그러면 한 2-3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느린데 환경 기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혹시 더 타이트해질지도 모르는 상황. 이거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항공 운송도 해운이랑 비슷한 맥락이죠. 이렇게 뚝딱뚝딱 찍어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운송 지연은 단기간에 해소가 어려울 듯하죠. 그럼 운송 부분만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변화가 없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소비가 급작스럽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경우예요. 근데 두 번째 기업들의 경우 현재 저금리와 유동성이 풍부해서 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일드 스프레드를 보면 이런 정크 기업들도 돈이 충분히 많이 들어간다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충분히 낮고, 그러니까 두 번째 기업들이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고, 그다음에 소비가 급작스럽게 감소하는 문제, 이거는 사실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뭐 당장에 예측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가장 높은 시나리오라면 역시나 운송 지원이 당분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면이 지속되다가 하반기에 육상 운송이 먼저 해소가 되겠죠. 그 이후에 뭐 선박 및 항공의 경우 그래도 빠른 공급은 어렵기 때문에 그건 또 천천히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왔죠.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개선되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는 당분간 운송 지연 심화로 경기 회복 속도가 좀 지연되는 이런 경기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직도 어렵다, 이렇게 질문이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을 드리면, 일단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매수하는 게 좋죠. 그런데 뭐 이런 소리는 개나 소나 다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또 단기적인 거 좋아하고 중기적인 거, 이런 것도 좀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데, 단기는 뭐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된다 말씀드렸고 앞에서, 오늘은 이제 중기적인 부분, 장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운송 지연이 심화돼서 지금 수준의 경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당분간 좀 높죠. 그러면 투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리면 한 방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제품을 매년 한 개씩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의 제조업 가격 지수가 올라가면은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죠. 하지만 가격 상승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되지 않거나 상승 속도가 지금 느려지고 있죠. 또는 전체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운송 지연과 같은 장애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 발목을 잡고 뭐 서서히 상승 속도가 느려졌다 이러면은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제품을 매년 한 개씩 파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어요. 야, 니네가 잘 팔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지고 매출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때부터 이제 올해 제품을 한 개 팔았다면 내년에 2개, 뭐 후년에 3개,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로 자금이 이동하는 거죠. 옥석 가리기가 같은 산업군 내에서도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도 포트폴리오 압축이 필요한데요. 같은 산업군 내에서 뭐 기업 중에서 비교를 한다면 매출 상승률하고 영업이익 상승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얼만큼 올라가는지 요거를 보시고 각각 물가 상승률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가장 값이 큰 기업들 위주로 자금이 몰릴 겁니다. 특히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중요하겠고요. 그럼 한마디로 이겁니다. 물가 상승하는 속도랑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같은 기업, 그럼 이걸 나눠보면 1이 되겠죠. 이런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보다 더 빠르다,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빠르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래도 제품의 수량을 더 많이 팔고 있으니까 이익이 더 좋아지는 거고, 여기에 영업이익 상승률이 더 높다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라고 매출이 증가하는데 고정비는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기업이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이 만약에 더 높다 그럼 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물가 상승률하고 매출 증가하는 속도가 같다, 결국에는 뭐 크게 수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지고 매출이 올라간 기업이다, 그러니까 1 이하로 나오거나 아니면 1 정도 되는 기업이라면 이때는 조금 정리를 해도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압축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정도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러면 이제 ISM 제조업 지수 했으니까 이제 고용도 설명드리고 뭐 주택부터 다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다음 지표들을 또 하려고 그러면 제가 뭐 설렁설렁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고용 지표 자세하게 도해해서 설명드리고 경기 현황까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